임진왜란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1597년, 일본은 조선을 다시 침략해 정효재란을 일으킨다. 임진년 전쟁 당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 여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전라도를 우선적으로 공격할 것을 명한다. 56,800명 왜군이 남원성을 세 겹으로 완전 포위를 할 때까지 손톱 하나 깐딱 못하고 56,000의 왜군이 불해를 거쳐 남원성을 공격한다. 남원성을 지키던 명나라 원군 3,000명과 조선군 1,000명. 남원 주민이 왜군에 항전하지만 압도적인 화력에 패배하고 전멸하고 만다. 그때 교룡산성에서 방어를 했으면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죠. 정유재란 당시 만여 명의 생명이 몰살당한 남원성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교룡산성. 천혜의 요새였던 이곳에서 왜군과 싸웠다면 전쟁의 판도는 바뀔 수 있었을까? 교룡산성은 남원의 서북쪽에 자리한 교룡산에 돌로 쌓은 석성입니다. 이 산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시대 교룡산성을 중수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아마 통일신라 시대나 그 이전에 축조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 시대 남원은 오소경, 즉 작은 서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산성이 아마 꼭 필요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교룡산성과 같은 산성이 남원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20여 곳에서 산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남원에는 왜 이렇게 산성이 많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산성 중에서 교룡산성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통일신라 신문왕 5년인 685년, 전국은 구주 오소경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당시 남원은 지금의 광역시에 해당되는 소경인 남원경에 지정될 만큼 중요 도시였다. 삼국시대 백제 땅이었던 남원은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첨예한 대치를 벌인 국경지대였다. 때문에 이 지역엔 유독 많은 성들이 지어졌다. 남원의 성의 그 분포 양상을 보면 남원 평지, 그러니까 유천유역권하고 그다음에 남원 운봉고원 일원하고 두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눠지는 것은 백두대간 산줄기 때문에 나눠진 거죠. 당시 백제와 가야, 백제와 신라가 접경했던 그런 곳에 그곳이 바로 백두대간 산줄기고 산줄기 정상부에 다 성들이 쌓여져 있죠. 백두대간에다가 신라 측에서 쭉 성을 다 만들어 놨어요. 10여 개 성이 있어요. 그 능선에 신라는 그렇게 백두대간 저 높고 방어기 좋은 그러한 지역에다가 성을 그렇게 쌓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백제는 가만히 있어요. 바로 머리 위에가 신라성이 있는 거야. 머리 위에 신라성이 있으면 그 신라성을 방어하기 위한 백제성은 너댓 개가 되지, 밑에. 그렇게 안 하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삼국시대 남원 운봉과 아영, 인월 등 지리산 고원지대는 대부분 신라의 영토였다. 신라는 백두대간을 따라 생성된 국경지대에 성을 쌓아 백제에 맞섰다.
신라의 영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했던 백제는 섬진강 줄기인 요천을 따라 마을을 만들고 성을 쌓아 수비에 나섰다. 그 백두대간 밑에 있는 마을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마을들이 있는 데가 전부 성터였어요. 백제 성터. 옛날 백제성까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면은요, 전국에서 남은 만큼 성곽이 많았었던 고장은 하나도 없어요. 남원은 성과 그 도시다. 성과 그 고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남원의 옛 지명은 삼국시대 백제의 고룡이었다. 남원의 주산은 교룡산인데 바로 남원의 옛 이름인 고룡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교룡산에는 교룡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부의 서북쪽에 있는데 둘레가 1125보이며 성 안에 샘이 6개가 있고 또 작은 시내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해발 518m인 교룡산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돌로 쌓은 교룡산성은 그 둘레가 3120m에 달한다. 비교적 온전하게 형태가 보존된 동쪽의 홍해문을 비롯해 성곽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데 남원의 많은 산성들 중 가장 보존이 잘 된 산성으로 꼽히고 있다. 교룡산성을 언제 처음 축조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나당연합군으로 왔던 당나라 장수 유인궤가 쌓은 성이라 해서 유인궤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 교룡산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성이나 특히 교룡산성을 유인궤성이라고 한 기록은 용성지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역사 자료가 풍부히 남아있어요. 유인궤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 교룡산성이 있었다 한 것은 입증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만든 성인 것이 확실하죠. 지난 2015년과 16년 두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에선 백제 때 축성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교룡산성이 언제 축성이 되었느냐는 유인궤나 서린귀 등이 쌓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지만 저번에 2015년에 발굴 조사됐던 것 중에 보면 아까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성문터도 확인이 됐지만 백제시대 기하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백제시대 아마 초축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산성은 보통 높은 지형에 위치하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성보다 방어가 유리하다. 특히 교룡산은 산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경사가 가파른 편인 만큼 성을 공격할 때 쓰는 공성병기의 사용이 어려워 적들이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난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피난할 수 있는 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성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주 부성의 전주천 건너에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이 남고산성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피난을 가는 곳이죠.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 시내에 읍성이 있죠. 남원 읍성. 평지에 있는 읍성이 있고 거기서 북서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교룡산성. 이제 산에 있기 때문에 산성이 된 거죠. 특히 조선과 같이 활수기에 능한 병사를 많이 보유한 경우엔 유사시 산성 안에서 버티는 것이 더욱 용이했다. 실록엔 임진왜란 당시 교룡산성의 전략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라감사 이정함의 장기에 의하면 도내의 산성을 살펴보니 남원의 교룡산성,
담양의 금성산성, 정읍의 이밤산성이 모두 천엄의 요새가 되어 있어 난을 당하여 화를 피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데가 없사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서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외환이 그치지 않고 전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산성의 이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이 지키는 해상으로 전라도에 진입할 수 없었던 왜군은 함양, 구례를 거쳐 남원을 통과하는 용로로 전라도를 침공한다. 작전을 지휘하던 명나라 장수 양원은 요새인 교룡산성을 버리고 평지인 남원읍성에서 전투를 벌인다. 전투 개시 하루 만에 남원성은 함락되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은 왜적의 총칼에 목숨을 잃고 마는데 그 수가 무려 만여 명에 달했다. 만인의총에는 당시 남원성에서 희생된 만여 명의 호국 영령이 깃들어 있다. 정유재란 당시에 명나라 장군 양원은 교룡산성을 놔두고 이곳 남원 읍성에서 전쟁을 치르다 대패를 하고 맙니다. 훗날 사람들은 만약에 교룡산성에서 전투를 치루었다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교룡산은 산이 험준해서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고 성 안에서 오래 머물면서 전투를 치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룡산성에는 99개의 우물이 있을 정도로 수원이 아주 풍부했음은 물론 전투에 필요한 식량을 저장하는 군창과 염장처가 있는 천혜의 요소였는데요. 지금도 성 안에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남원으로 쳐들어온 왜군은 56,000. 그에 맞선 조명연합군은 왜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4,000에 불과했다. 수적으로 볼 때 남원성 전투는 승패가 뻔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왜 조명연합군은 방어에 용이한 교룡산성을 두고 평지인 읍성에서 전투를 벌였을까? 사실 조선의 원래 작전은 천혜의 요새로 불리던 교룡산성에서 왜군과 맞서는 것이었다. 당시 실록을 보면 남원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 교룡산성이 여러 차례 언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수원, 인천, 행주 등의 경우를 보면 산성을 지키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적이 만약 남원에 이르러 패배를 당하고 물러가면 호남은 보존될 수 있사옵니다. 남원 산성은 지형이 극히 험할 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연접해 있어 전라도를 지키는데 그 중요함이 전주와 다름이 없습니다. 전라도 남원의 산성은 퍽 높고 커서 지킬만하다. 전라도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원을 보호하여야 되는데 이는 마치 대문을 지키는 것과 같다. 교룡산성이 지형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지만 전쟁을 지휘하던 명나라 장수 양원은 자신이 익숙한 평지 전투를 고집한다. 결국 교룡산성을 중심으로 준비한 전략은 물거품이 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만다. 왜군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한 그런 준비를 우리 조상들께서 한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남원 교룡산성에다 모든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성도 쌓고 거기에 모든 그 전쟁 준비물도 다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저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특히 그 안에는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조건, 입지적인 조건이 우물이
99개소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문 옆 수로엔 지금도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있다. 교룡산 정상에서 흘러나온 계곡물이다. 사계절 내내 공급되는 식수는 교룡산성을 천혜의 요새로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같이 물을 모아놓는 곳. 그러니까 계곡수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요. 물을 모아놔요. 그게 집수 시설이에요. 여러 가지 그 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염장지, 그다음에 군기고, 뭐 별장청 터, 그다음에 교룡산성 곳곳엔 성 안에 머물며 전쟁을 준비하던 옛 흔적들이 남아있다. 일명 장아찌터라 불리던 염장터는 우물만큼이나 중요했던 곳으로 식생활에 꼭 필요한 소금이나 발효식품을 저장하던 공간이었다. 교룡산 밀덕봉 인근에 자리한 군기터. 이곳은 무기를 저장하던 곳으로 활, 창, 칼, 화포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안에서 길게는 몇 달이라도 이렇게 버티면서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병력, 주민들이 몇 달간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양복, 뭐 부식 이런 거. 그리고 전투를 하면은 무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성 안에는 다 갖춰져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을 치를 완벽한 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교룡산성에서 전투가 치러진 적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전해진 전투는 고려말 우왕 때 왜구와 치른 전투가 유일하다. 당시 상황은 조선 전기에 변찬된 고려시대 역사서인 고려사저료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외적이 남원산성을 쳐서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 운봉현을 불사르고 인월역에 둔을 치고는 소문을 퍼뜨리기를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여 북으로 올라가겠다 하니 안팎이 크게 진동하였다.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하며 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 교룡산성. 그 중에는 동학 농민혁명이 있습니다. 일반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이 이곳 교룡산에 은거하며 동학의 뿌리가 되는 교리를 완성하였고, 동학 농민혁명 당시엔 김계남 장군이 교룡산성에 진을 치고 이 지역에서 격렬한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룡산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선국사. 사찰 뒤쪽으로 올라가면 은적암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본래 이름은 덕미람. 사찰에 딸린 남자였다고 전해지는 이곳에 6개월 동안 머문 한 사람이 있었다.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재우였다. 동학사상을 민중에 퍼뜨린 최재우. 사대부의 강력한 비난에 부딪혀 자신의 본거지인 경주를 떠나 남원으로 피신한다. 수은 최재우 선생이 남원으로 잠입을 합니다. 잡힐까 봐서 피해 들어간 데가 덕미람이에요. 그 암자로 들어갔고, 그분이 거기에다가 은적암이라고 한 현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방에서 경전을 썼어요. 그 은적암에서 동학이라고 한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동학의 명칭의 시초는 은적암이죠. 동학의 경전을 집필하고 동학사상을 완성한 최재우가 떠나고 1894년 그의 교리를 따른 김계남 장군이 대규모의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남원에 들어온다. 그는
교룡산성에 자리한 선국사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남원을 중심으로 동학운동을 전개한다. 김계남 장군도 여기를 거쳐가고 여기 와서 그 주둔도 하고 그랬었는데 동학군들의 그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지원도 하고 그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원의 그 동학의 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동학의 사상이 완성되고 동학운동의 성지가 된 교룡산성. 하지만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백제 때는 고령군의 지소성으로, 통일신라 조선시대엔 피난성으로, 또 동학농민혁명군의 근거지로 수백 년 세월 동안 남원의 유세로 굳건히 자리해온 교룡산성. 예전의 기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원을 굽어보며 지키고 서 있다. 임진왜란과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던 교룡산성. 우리 민족의 역사적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지만 우리들이 쉽게 둘러보기에는 오랜 동안 방치되어 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교룡산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단순히 교룡산성의 위상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